안녕하세요, 형씨입니다. 자, 이제 출근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출근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귀농을 한지 3년 차가 되었는데, 물론 횟수로 그렇고 실제 내려온 건 2017년 10월에 제가 직장을 관두고 제 고향이 경북 영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저 혼자 내려왔었고요. 왜냐면 용인 집이 나가지 않아서 와이프랑 제 첫째는 용인에 있으면서 집이 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음해 2018년 작년이죠, 3월에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천에 집을 구해서 그쪽 이사를 했는데, 귀농을 하는 거는 다 도시죠.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귀농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은 100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100시간을 채우고 자격 요건이 도시에서 농촌을 와야 되죠. 그리고 농지원부나 그리고 경영체 등록, 사실 이 용어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내려오기 전까지는. 내려와서도 한동안 몰랐으니까 하나의 뭐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농지가 경영체 등록했다는 거는 농사를 짓고 있구나, 농사 경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처음에 그런 개념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귀농인이 안 됐던 거죠. 왜냐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아버지 집으로 이제 전입 주소를 바꿔놨었는데, 제가 이사를 오면서 이제 애기는 이제 제 첫째가 학교를 가야 되고, 제 와이프가 면허가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다르게 저는 용인에 살았는데, 거기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택시도 많고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집 바로 앞에 버스가 서기 때문에 버스도 뭐 1분에 한 대씩 올 정도로 버스가 많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간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제가 없어도. 그래서 와이프한테 위험하니까 면허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도권 쪽은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영천 내려오니까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거의 없죠. 진짜 한 노선, 두 노선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갈 때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면허가 없는 와이프가 농촌에서 생활을 한다? 그럼 애 학교는, 병원을 간다면 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도심지 영천 시내 쪽으로 집을 구했어요, 아파트를. 앞불사. 저는 같은 영천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읍면동이 있잖아요. 읍면은 농촌 지역입니다. 근데 동은 도시예요. 같은 영천시인데 동은 도시, 읍면은 농촌. 즉 뭐냐, 제가 면에 있다가 다시 동으로 와버리니까, 제 이름이 완산동이거든요. 완산동에 오니까 전 다시 도시에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귀농이 아니죠. 도시로 상경한 겁니다, 한마디로. 전 귀농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또 알아봤죠. 그 전에 미리 알아봤어야 됐는데, 알아보니까 도시에서 1년 거주하면 그 후에 다시 읍면으로 가게 되면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이사를 해서 저는 또 1년을 버린 겁니다. 1년 동안 거길 살아야 최소한의 귀농 자격이 또 되는 거예요. 농지원부랑 농업경영체 등록이 읍면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시점에서 2년 안에, 2년 전이죠. 그 시점부터 2년 전까지는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그러니까 과거로 3년 전이나 10년 전에 농지원부를 등록했던 분들, 그분들은 귀농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입 기준으로 2년 전까지는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이 사람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도시를 갔다 왔건 도시 살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농지원부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 2년보다 더 이상 과거에, 그분은 귀농 자체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같이 귀농 수업을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나도 몰랐는데 농지원부가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몰랐다기보다는 그때는 집안에 있는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귀농을 다 준비했는데 막상 교육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게 예전에 과거에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귀농 자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약 300m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시속 7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그래서 귀농을 하기 전에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실 알아보고 싶어도 개념을 모르니까 개념 없는 거죠. 한마디로 개념이 없어서 알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저는 결국은 귀농자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농자금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귀농자금을 또 받고 싶어도 제가 이제 전 작년에 총 95시간 교육 이수를 했어요. 5시간만 교육 이수를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근데도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가 귀농자금을 신청한다고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귀농자금 신청해야지? 안됩니다. 시군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선착순 우선순위를 매겨요,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러면 상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모집을 하고, 그 사람이 상반기에 자금을 배정을 해서 그걸 받을 사람이 정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후반기를 노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후반기에 또 되냐 안 되냐 모른다는 거죠. 아니, 내가 원하는 땅이 언제 나올 줄 알고, 지금 딱 좋은 땅이 나왔는데, 주인님 이거 지금 당장 지금 이걸 못 사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제가 자금 나오면 사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6월달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6월달에 사야 되는데 귀농자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작년에 내려와서 이제 전입신고를 읍면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최소한 자격이 되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 이 올해 상반기 자금 신청은 끝이 났거든요. 그 말은 후반기도 노려봐야 되는데, 후반기 접수가 8월부터입니다. 그럼 그 농지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귀농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미리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농사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
내가 귀농을 할 시점에서부터 2년 안에만 들어가면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2년보다 지났다, 더 과거다, 그러면 귀농인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 자금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이수 100시간, 그리고 내가 읍면에 살아야 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읍에다가 귀농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면 신청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자금 신청이라는 게 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상반기 후반기 시도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상반기 신청을 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상반기에 받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탈락을 했다, 그렇다면 후반기에 또 신청을 해서 내가 거기 신청이 해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귀농 자금을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귀농 자금을 받고 싶었던 이유는 3억에 연이율 2%, 그리고 5년 거치에 10년 상환입니다. 죄송합니다. 5년 거치에 10년 상환입니다. 즉 총 내가 돈을 자금을 빌려서 감대까지 15년의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운이 좋게 저는 올해 이제 37인데 작년에 그걸 봤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이라고. 전 작년에 그 청년 창업농 신청을 해서 1차에는 떨어졌습니다. 청년 창업농이 뭐냐면 만 40세 이하의 그 농업을 할 사람들, 예정자, 창업농, 창업한다, 어떤 걸로? 농업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 첫 회 1년에는 월 100만원씩, 2회 때는 90만원, 3년 차에는 8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카드 형태로 나와서 내가 사고 싶은 생필품 뭐 이런 걸 다 살 수가 있게 되는데, 1차에는 제가 떨어졌고, 1차는 제가 보니까 농업대학교 나온 친구들한테 다 밀어줬어요.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아니, 농업대학교 나온 걸 인정을 해서 뭐 주면 좋지만, 농사를 짓는 게 그런 학교만 나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2차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면접을 통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2차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책자금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자, 이 청년 창업농이 되면 후계농으로 바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계농 자금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후계농 자금은 3년 거치 똑같은 3억입니다. 귀농 자금이랑 똑같이 3억인데 청년 창업농이 받을 수 있는 후계농 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에요. 즉 10년인 거죠. 귀농 자금은 15년, 후계농 자금은 10년입니다. 3억을 10년 만에 갚는다. 제가 3억을 다 받았으면 1년에 3,300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3억으로 땅을 샀다. 사실 끝나는 겁니다. 농지 가격이 만약에 20만원, 30만원? 30만원을 친다면 영세 1.5 20만원입니다. 그럼 600평에 20을 곱하면 1억 2천이죠. 물론 부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냥 1억 2천만 따져도 그 600평에서 1억 2천의 값어치를 내가 가져올 수 있냐 이거죠. 이런 땅, 노지 600평에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을 때 1,000만원의 수익을 나에게 안겨주냐?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